안녕하십니까. 삼성 미라클 안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전에 저희 채널을 통해 여러 가지 안내 렌즈의 언박싱 이미지와 렌즈 제거하는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시고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안내 렌즈가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회사에서 유추한 통계이긴 하지만 전체 수술의 10%에서 12%가 안내 렌즈라고 할 정도로 수술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죠. 처음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경험하고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와 비교하면 아주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처음 이 렌즈 삽입 수술이 나왔을 때 렌즈 회사에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전방 깊이, 즉 홍채에서 수정체까지의 거리가 3.0mm 정도가 돼야 미니멀하게 안내렌즈 삽입 수술이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20년 이상 이 수술을 하면서 의사들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2.9mm 정도의 전방 깊이까지 렌즈를 넣었더니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2.9mm로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간 3.0 이하의 환자들에겐 전혀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지 않다가 몇 년 전부터는 2.9mm 환자들한테까지도 삽입을 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썩 추천을 하지는 않고 환자분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 상담하면서 만약에 2.9mm인데 렌즈 삽입 수술을 했다가 공간이 여유롭지 않으면 제거를 하는 것을 환자분에게 먼저 고지를 하고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2.85mm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라 저보다 좀 더 용감하거나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2.85mm까지 할 수도 있지만 2.9mm의 경우에도 렌즈 삽입을 해보면 전방각이라던가 혹은 수정체와 렌즈 사이의 공간을 볼팅이라 그래서 공간이 떠 있는데요.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각막을 많이 깎아주는 라식이나 라섹의 경우에는 각막 중앙이 많이 얇아지게 됩니다. 각막 중앙이 얇아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근시 퇴행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내는 경우에는 근시 퇴행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술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각막 깎은 후에 근시량이 많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다시 그 상황에서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더라도 근시가 진행해서 시력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식 라섹을 했다가 나빠지면 안내렌즈를 해야지 보다는 만약에 7, 8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라면 처음부터 안내렌즈 수술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십니다. 아울러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면은 원장님 근시 진행 안 되나요? 평생 시력 안 떨어지나요? 하는데 사실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 분들은 다 고도근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혹은 유치원 때부터 안경 쓴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평상시 책을 보거나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대 이후에도 책 보거나 할 때 코를 이렇게 바꿔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더라도 근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고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라식 라섹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저는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내렌즈 삽입 수술하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정말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게 되면 전방 안내렌즈는 각막과 홍채 사이에, 후방 안내렌즈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렌즈를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키가 작은 여성들이나 눈이 작은 남성들, 어쨌든 안구가 작아서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수술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나오는 렌즈 중에 0.5mm가 아니라 0.25mm 단위로 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 렌즈를 만드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 건 써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렌즈를 넣어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전방 깊이가 낮은 경우에는 삽입 수술을 했다가 제거를 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고백을 하자면 저도 용감하게 혹은 욕심을 부려서 넣었다가 제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구가 작은 사이즈에 무리해서 안내렌즈 삽입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안내렌즈 삽입 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상처가 아물기 때문에 안약도 딱 일주일만 씁니다. 수술 일주일 지나면 별다른 일이 없다면 운동이나 세수, 샤워 이런 것들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요. 공부를 하는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가까운 걸 보기 위해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후방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 후방 안내렌즈가 모양체 고랑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쪼이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은
있지만 학업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렌즈가 보통 전방 안내 렌즈든 후방 안내 렌즈든 렌즈의 직경이 보통 5에서 6mm 정도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제 빛번짐이나 링 모양의 빛번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성미라클안과 박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